기분 좋게 친구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후 즐거운 기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졸리거나 피곤하고 짜증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에 있는 많은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빠른 시간에 과다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식사 후 졸음이 오는 것을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졸음, 피로, 짜증, 심하면 공복감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선 당지수 GI와 당부화지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I는 일정한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고 GL은 식품에 따른 GI와 함께 실제 먹는 분량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GI는 높지만 실제 수분이 많아 섭취하는 당분 함량이 적어 GL은 낮고 반면 흰쌀밥은 GI도 높고 섭취량도 많아 GL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밥이나 국수를 많이 먹은 후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식후 졸음,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자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식사 후 2시간 후에도 혈당이 160을 넘는다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자주 먹어야 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통곡물류, 콩류, 채소, 신선한 과일, 견과류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정제된 흰쌀이나 흰 밀가루 음식도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전분 소화율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외에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와 감자, 옥수수 등도 조리법에 따라 소화 속도가 빠르고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 식재료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식재료에도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매일의 식사에 이 식품들을 자주 포함시키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도움이 되지요. 첫째로 소개할 식품은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림이나 볶음으로 많이 먹는데요. 밥에 넣어 우엉밥을 짓거나 샐러드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려서 우엉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전통 식재료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기질이 많으며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미역과 다시마 이외에도 김, 파래, 감태, 해초 등 다양한 해조류를 먹어왔습니다. 국이나 무침으로 많이 먹으며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조류는 성장하면서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놀라운 효과를 갖습니다. 혈당 안정과 환경 문제 해결을 함께 도와주는 해조류. 자주 식탁에 올리세요. 다음 소개할 재료는 들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깨 강정은 대표적인 한과 중 하나이며 들깨를 갈아서 찌개, 탕, 나물 무침 등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들깨로 짠 들기름은 고유의 풍미를 갖고 있으면서 참기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사랑받아왔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은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혈당 조절에 좋은 전통 식재료로 검은콩을 소개합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면서 안토시아닌 함량도 높아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GI 수치가 낮아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밥에 넣거나 콩자반 등 반찬으로도 먹고 두부를 만들어서 활용해보세요. 그 외에 튀긴 콩이나 두유를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두부, 두유, 죽, 스프 등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기구도 많이 나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통 식재료는 보리차입니다.
겉보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볶은 보리에 물을 넣어 끓여 먹는 보리차에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 구수한 맛으로 포만감을 주어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 많아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장의 정장작용도 돕습니다. 보리의 구수한 맛을 우려낸 카페인 없는 음료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 따뜻하게 혹은 차게 식혀 물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정수기 사용으로 물을 끓이는 일이 예전보다 적지만 시중에 티백으로도 많이 판매되므로 더운 물에 우려내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식사에 어떻게 구성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한 끼 식사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섞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는 통곡류로 선택하고 단백질 식품은 생선, 달걀, 콩제품, 살코기를 선택하세요. 후식이나 간식으로 단맛이 강한 케이크, 과자, 쿠키 대신 과일과 견과류, 볶은 콩 등으로 선택하시고 음료는 보리차, 녹차, 커피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하루 식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과 삶은 달걀, 과일과 검은 콩 두유 한 잔으로 구성합니다. 점심 식사는 잡곡밥과 두부조림, 나물무침, 우엉볶음, 미역국을 먹으면 어떨까요? 간식으로 바나나, 견과류 한 줌과 보리차를 마십니다. 저녁 식사로 삶은 고구마와 브로콜리와 닭가슴살 볶음, 들깨를 넣은 된장국. 이렇게 구성된 하루 식사는 혈당 조절에 좋은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갖춘 좋은 하루 식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매일 넣는 재료와 조리 방법을 바꿔 맛있고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해야겠죠.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위에 자리 잡으면 포만감을 주어 그 다음 들어오는 탄수화물 식품 섭취를 줄이고 또 흡수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또 총 칼로리 섭취를 적게 해주므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밥과 반찬을 같이 먹을 때에도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식으로 순서를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식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안정에 좋은 우리 전통 식재료들을 살펴보고 같은 식사에서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사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혈당은 조용히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드시면 건강을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